주기와 진동수 역수 관계 아시죠? 그다음 하나의 폭력. 폭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그 파동 에너지가 얼마나 빠르게 전달되는지를 말합니다. 파동 에너지가 얼마나 빨리 전달되느냐. 그 아까 했던 것처럼 만약에 선생님이 시간을 한 주기 동안 잡을게. 그리고 한 주기 동안 파동 에너지가 얼마나 나요? 한 번 딱 흔들면 되지. 그리고 파동 에너지가 한 파장만큼 전달돼요. 그러니까 아까 저처럼 그림 보면 이렇게 손잡고 있었죠. 줄이 이랬다가 시간이 줄여서 한 주기 뒤. 손은 제자리에 와 있지. 근데 약간 파동 하나 생겼잖아,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파동 하나 생겼었죠. 그런 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진동이 여기 손끝에서 흔들었잖아, 그치? 그 진동 에너지가 현재 여기까지 와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한 주기. 그리고 파동 에너지가 전달된 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거는 딱 한 파장. 맞지? 그래서 주기분의 한 파장. 이게 성역 공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기호로 쓰면 이번에 주기분의 파장. 이해됐어? 이제? 근데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기 때문에 G분의 1은 이게 진동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파동 성역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파장 곱하기 진동수. 요 앞에 공식보다 뒤에 식을 훨씬 많이 씁니다. 훨씬 많이 쓰니까 이거 뒤에 식에 좀 더 친숙해져야 돼요. 앞에 거는 쉽죠. 시간분의 거리 개념이니까 좀 잘 인식되죠. 뒤에 잘 안 될 거야, 그지? 연습해야 돼.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파동의 성격이다. 됐어? 자, 좀 더 의미해보자. 만약에 어떤 파동의 파장이 2m입니다. 근데 진동수가 3입니다. 자, 단위 볼게요. 헤르츠. 단위가 헤르츠예요. 자, 헤르츠인데 헤르츠는 사실 이거야. 1초에 몇 번 진동했다는 뜻이죠. 이거는 의미가 횟수, 퍼, 1초, 페퍼초예요. 페퍼초, 헤르츠. 수학되고 있었냐? 수학이 뭐 맛없는 거 먹었니? 그래, 너 이게 끌어오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이게 헤르츠긴 한데 정확한 단위 이거예요. 3의 초분의 1. 원래 단위는 초의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와 역수 관계니까 단위는 원래 초분의 1 단위예요. 실제로. 초분의 1을 우리가 헤르츠라고 부르는 거다. 그치? 그러면 1초에 3번 진동하는 거예요. 1초에 3번 진동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파동의 속력 구하려고 하면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를 하게 되죠.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파장이 2m인데 1초에 3번 진동한다. 곱하기 3을 해라. 답이 이제 이거 나오거든요. 6m/s. 이 얘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쉬워. 1초 동안에 6m를 갖다 놓는데 그럼 내가 파동을 3번 흔들었으니까 쌤 손이 이렇게 있으면 1초 뒤에 파동이 3개 생기겠죠. 이렇게 2개, 3개. 이거 맞지? 근데 파장 하나가 2m니까 이게 2m, 요것도 2m, 요것도 2m. 그럼 나에서 몇 미터? 6m. 그럼 내가 1초 동안에 6m만큼 에너지를 보낸 거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하나의 길이가 2m인 거야. 파장 하나 길이가 2m. 근데 진동수란 개념은 1초에 몇 개를 만드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맞지? 3Hz가 되면 1초에 3번 흔든다. 그러니까 파장을 3개 만들어서 소리니까. 그러니까 파장 하나가 2m인데 여기 3개 있다. 따라서 나는 6m만큼 에너지를 보낸 거다. 이렇게 나오거든. 이해됐니? 그래서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파동의 속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익숙할 거고 이게 왜 속력이 되느냐 이해는 방법. 이해됐음? 한 개의 길이 만든 횟수. 알겠니? 한 개의 길이 만든 개수. 됐어? 1초 동안 요만큼을 보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쌤 필기 보시면 그 밑에 빈칸 있죠. 큰 빈칸 있죠. 거기 엄청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이게 파동의 가장 핵심. 책에도 안 나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파동의 전파 원리라는데. 자, 이때 여기서 이 파동의 속력은 누가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파동의 이제 진동수는 누가 결정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갈게요. 파동의 속력은 누가 결정하느냐? 매질이 결정합니다. 자, 매질은 파동을 보내주는 물질을 말하죠. 매질마다 파동의 속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속력은 매질이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진동수, 흔드는 횟수죠. 1초당 몇 번 흔드느냐? 1초당 파동을 몇 번 만드느냐 이거잖아. 흔드는 횟수가 있는데 이거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는 파원, 파동 발생지에 실제로 진동을 일으키는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동자라고 하거든요. 파원의 진동자가 되죠.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항상 하는 짓이 있어요. 되게 부끄러워. 아까 오늘 분위기 보니까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다. 우리가 파동 중에 제일 익숙한 게 소리거든요. 선생님이 노래를 불러줘요. 항상 불러줘요. 얘네 항상 모든 말에 불러줘요. 좀 부끄럽겠어. 네, 간다. 일단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걸 해봐요. 도 이걸 잡아야 돼요. 자, 일단 낮은 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높은 도가 있거든요. 알겠지? 그러니까 낮은 도와 높은 도는 무슨 차이냐? 이게 뭐가 다른 거야? 낮음을 낼 때는 뭐가 달라서 낮음이 되고 뭐가 달라서 높음이 되네요. 이거 진동수입니다. 맞아, 진동수 차이예요. 낮은 음이 진동수가 작은 소리고요. 높은 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느껴보는 방법, 진동을 해볼게. 약간 그 좀 무겁고 좀 뚱뚱한 어떤 그 쇳덩어리를 둥 치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얇은 철판을 튕겨볼게. 팅. 이게 음이 높아지는 거지. 들으면 알겠지, 그지? 묵직한 것 때리면 이렇게 둥. 얇은 것 때리면 이렇게 팅. 이게 떨리는 횟수가 나는 거예요. 이게 되냐 이제? 그래서 이게 횟수 차이입니다. 이게 사실은 음악 개론에 가면 이게 정확히 주는 거 2배 차이 나요. 그러면 한 옥타브 올라가요. 사실 음악이 완벽하게 수학으로 되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2배면 한 옥타브 올라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현대 음악은 440Hz가 기준이거든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이게 나음이에요. 이게 나가 기준입니다. 혹시 도레미파솔라시도 영어로 하는 거 알아? 도가 C야, C. C, D, E, F, G, A, D거든요. 얘가 A음입니다. 이게 기준음이에요. 그러니까 440Hz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거 2배 있죠. 880Hz가 되면 이게 한 옥타브 높은 나가요. 그랬지 이제 요 사이를 둥그려 나가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음계 개념이에요. 지금 이해됐어요? 정확하게 2배 차이 난다. 그러니까 쌤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자, 그래야 돼. 자, 선생님이 2명이니까 치고 입이 2개인데 요거랑 이거랑 얘는 낮은 도를 낼 거야. 얘는 높은 도를 낼 거야. 도레미파솔라시도 도 이걸 동시에 내는 거야. 낼 거야. 낮은 도와 높은 도를 동시에 내는 거야. 동시에 들렸잖아 지금. 약간 입이 2개랑 치고 낸 거야. 그러면 누가 빠르게? 낮은 음과 높은 음 중에 누가 빠르게? 자, 낮은 도를 냈어, 높은 도를 냈어. 누가 속도가 빠르게? 자, 투표하세요. 낮은 도와 높은 도 누가 빠르게? 그치, 이게 같다가 돼요. 근데 다음에 보면 파동의 속력 공식만 보면 형태가 이 형태니까 애들이 뭐 어떤 오해를 하느냐? 진동수가 크다,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은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식 형태가 저렇다고 해도 진동수하고 속도가 비례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문용어로 뭐 하느냐? 이 공식을 이렇게 불러요. 이 공식은 파동의 속도를 나타내는 관계식이 아니라 비례관계나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이 아니라 파동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는
표현식이다라고 해요. 이건 좀 전문 용어예요. 사실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네, 관계식이 아니라는 말은 왜 하는지 알겠지? 진동수가 2배면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속력이 2배가 되느냐? 안 된다. 관계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네, 알겠어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매질마다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이 된다? 낮은 도와 높은 도가 속력은 사실 같다. 왜? 같은 공기를 지나갔으니까. 같은 교실 안에 같은 공기, 같은 매질을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속력이 서로 같다. 그래서 이게 사실 처음에 보면 애들이 이게 빠르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이제 그 반증으로 해준 게 노래예요. 이 누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꽃이 낮은 음이지. 이거 내가 분명히 먼저 보냈어. 근데 이게 능이 높은 음이잖아. 만약에 진동수가 작은 게 느리고 진동수가 큰 높은 음이 빠르면 이게 좀 지나면 는 음이 꽃음을 따라잡아요. 아주 이 정도 돼요. 그러면 노래를 가까이서 들으면 꽃피는 정상적으로 들리는데 좀 멀리서 들으면 는 피꽃하고 들려야 돼요. 이해하겠어요 이제? 이런 일을 겪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스피커에서 거리에 따라서 뭐 음의 박자가 안 맞거나 리듬이 좀 막 느껴지거나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다? 소리는 속력이 다 똑같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매질이 같기만 하면 파동의 속력은 다 똑같다. 이해됐지? 같은 속력이야. 그러면 이게 진동수를 내가 다르게 만들었잖아. 낮은 도, 도, 높은 도, 도. 이걸 만드는 건 누구야? 쌤 성대야. 이게 파워된 진동사야. 얘가 떨어가지고 공기를 흔들면서 조절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동수는 파원에서 진동자가 결정을 한다.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내가 조절하는 거야. 도, 도. 이해됐어 이제? 따라왔냐? 그러니까 이건 진동수는 파원에 정해지는 거고 파동을 보내주는 속력은 그 중간에 있는 매질이 결정할 거고. 알겠지? 그러면 봐라. 이게 지금 진동수가 딱 2배 차이 나지? 그러면 속력은 같다 그랬지? 그럼 여기다 할게. 파장 있을 거야. 파장. 요거 파장 어때? 이만해. 둘이 곱해서 속력이 나오는 거야. 이거 진동수 되는 거지. 파장 어떻게 돼? 자동으로 짧아져. 자동으로 짧아져. 그러니까 파장은 그냥 알아서 정해집니다. 중간에 껴있는 이 파장은요, 그냥 알아서 조절되는 거야. 이게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파동을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면 또는 파동을 표현해내면 파장값이 제일 잘 보이고 파장이 제일 눈에 띄는 값이래요. 근데 그게 사실은 쓰고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제일 잘 드러나지만 실제 파장은 알아서 늘 바뀌는 값이고 핵심은 진동수와 속력. 그 말 알겠어? 파동의 진동수는 파원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었냐. 이것 때문에 정해지는 고량값이고 속력은 이 파동을 보내주는 매직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그에 따라 정해지는 값이죠. 됐어? 따라갔냐? 그래서 쌤이 저거 전달할 때 쓰는 비유 중에 하나. 진동수는 마치 뭐 같은 거냐? 택배 보내는 물건. 그럼 속력은 뭐냐? 택배 아저씨가 갈 거야. 알겠지? 그치? 내가 만약에 이 택배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내. 그럼 아저씨 한 명이 보내는 게 아닐 거야. 택배가 이제 뭐 차에 실려가지고 다른 택배 아저씨가 보낼 거 아니야? 그러면 보내주는 택배 아저씨가 달라지면 물건이 가는 속도는 달라질 거야. 근데 뭐가 바뀐다? 물건은 안 바뀌어. 근데 진동수가 안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할 건데 진동수는 한 번 만들잖아. 어떤 매질을 건너가더라도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게 굴절이거든요. 굴절에도 절대 안 바뀌는 거 진동수. 아무리 파동이 다른 매질을 건너가도 공기를 지나가다가 물로 들어갔어. 물을 통과하다가 유리로 들어갔어. 다시 유리에서 공기로 나왔어. 매질을 막 건너다니는 거예요, 파동이. 그러면 딱 꺾여. 굴절해가지고 막 진행이 달라져요. 그래도 계속 안 바뀌는 거야, 진동수. 이건 절대 안 바뀌어. 근데 매질마다 파동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바뀌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파동 단원에서는 계속까지 가는 거고요. 이거는 파동 단원 모든 문제에서 숨어 있는 조건처럼 작동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선생님이 이걸 알려주지 않아요. 파동의 속력이 같이란 말을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 어떻게 만드느냐? 다음은 동일한 줄을 같은 줄이래. 동일한 줄을 여기는 1초에 한 번, 철수는 1초에 2번씩 흔드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한 번씩 흔들었지. 여기는 진동수 1로 흔들어. 근데 철수는 진동수 2로 흔드는 거야. 여기는 한 번, 철수는 2번 이렇게 흔들어. 그러면 이때 동일한 줄을 흔들었잖아. 너희가 알아내야 돼.
영희가 만든 줄하고 영희가 만든 파동하고 철수가 만든 파동의 속력은 같을 거다. 다를 수가 없을 거다. 왜? 같은 줄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줄 조건이 그게 돼요. 그래서 이게 속력은 같다라고 하고 주시면 돼요. 속력 같을 테니까 진동수가 작으면 파장이 길었겠지. 속력 같으니까 진동수 크면 파장이 짧았겠지. 자동으로 파장이 짧아진다라고 하고 주셔야 됩니다. 이 말 이해되냐 이제? 이게 지금 거의 숨어있는 조건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치? 오케이, 통과. 됐고. 자, 그 다음에 파동의 표현입니다. 네. 파동을 표현하는 그래프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가로축이 위치, 두 번째 그래프는 가로축이 시간. 이렇게 봅시다. 네. 자, 이건 위치거든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매질의 위치예요. 매질의 위치. 여기가 그냥 편하게 4, 여기가 8, 단위는 미터 이렇게 해보죠. 네. 요거는 시간이니까 단위는 세컨드 초. 여기를 2초, 여기를 4초, 여기를 6초, 여기를 8초 이렇게 봅시다. 됐습니까? 이제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죠. 가로축의 위치 그래프는 뭘 알려주느냐? 여기가 마루죠. 여기도 마루지, 그지? 그럼 마루인 여기 정확히 말해볼게. 2m 지점에 있던 매질 입자가 현재 마루에 가 있는 거예요. 2m 위치에 있던 매질 입자가. 그 다음에 10m 위치에 있는 매질 입자도 같이 또 마루에 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마루에서 이웃한 마루까지 거리를 알 수 있거든요. 이 거리를 뭐라고 하게?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 몇 미터게? 8m예요 지금 이게. 이해됐니? 됐어? 자, 요거 말해볼게. 요건 거리가 아니고 위치, 시간이야. 시간이야. 0초 때 가운데 있었어요. 0.5초가 되니까 위로 갔어요. 다시 1초에 가운데로 가요. 1.5초에 내려가요. 다시 2초에 가운데로 와요. 이 얘기가 되죠. 이거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마루가 된 시간에서 시간이 더 흘러가지고 다시 마루가 될 때까지인 거지. 그러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걸린 시간인 거야. 시간. 알겠어? 이해되냐 이제? 그러면 마루에서 다시 마루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뭐다? 요거는 주기가 나와. 그러니까 정보가 달라져요. 이해됐어? 그래서 하는 방법 간단히 가로축이 위치니까 단위가 미터죠. 그러면 간격은 미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파장이 나오는 거지. 근데 가로축이 시간이면 단위가 세컨드 초잖아. 그럼 이게 뭐 나온다? 이거는 주기 몇 초야 지금? 2초거든요. 2세컨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가로축이 시간인 곳에선 정보가 주기가 나오는 거고 가로축이 미터인 곳에선 정보가 파장이 나오는 거야. 이거 알겠냐?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파장 얼마라고요? 8m요. 맞죠? 물어볼게. 이 그래프가 없어. 나한테 안 줬어. 이거밖에 몰라. 이 파동의 주기는 몇 초야? 이거 주기 몇 초나? 주기 몇 초에? 얼마? 주기 몇 초? 주기 몇 초야? 이거 이제 대답도 안 하고 이제 말라가네 이제. 네? 몇 초야? 그렇지. 모른다. 알 수 없는 게 맞아요. 모른다. 그러면 진동수 얼마예요? 같이 모르죠. 왜냐하면 이 둘이 역수관계니까. 그렇잖아요. 그치? 이걸 알면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같이 모르는 거지. 됐어? 자, 이렇게 이번엔 얘를 못 봤어. 이거만 나와 있는 거야. 어떤 파동이래. 가로축이 시간이야. 그러면 간다. 이 파동의 파장이 몇 미터예요? 그렇지.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정보가 없는 거야. 이 파동의 주기 몇 초야?
나와 있지, 그지? 진동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 2초지, 그렇지? 2초. 그러면 진동수 얼마야? 역수관계, 그렇지? 2분의 1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파동을 표현하려면 그래프를 불러줘야 돼. 이해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만 있으면 알 수 있는 게 부족해진다. 됐어? 하는 거 알겠냐? 가로축이 미터면 정보는 미터, 가로축이 세컨드면 정보는 세컨드, 시간에 관한 정보, 거리에 관한 정보 따로 따로 나옵니다. 이게 핵심까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거 적어야 돼. 이건 뭐냐? 적을게. 요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모습이에요. 어느 순간에 파동을 찍은 사진 같은 거예요. 파동이 쫙 있는데, 파동을 쫙 만들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사진을 딱 찍어. 그럼 사진상의 모습이 저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파동의 모습 그래프. 이해됐어요? 그러면 내가 사진을 보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파동을 막 만들었는데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내가 만든 그 줄을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준 거야. 그다음 10년이 지났어. 내가 사진책을 정리하다가 그 사진 딱 발견한 거야. 봤더니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파동을 만들었었네. 궁금해진 거야. 주기가 몇 초지? 사진 보고 있는 거야. 내가 기억도 안 나. 내가 파동 만든 기억도 안 나. 이걸 몇 초에 한 번 흔들었을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이게 동영상이 아닌데 그냥 파동 사진이야. 사진 하나니까 여기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계산할 수 있거든. 옆에 뭐자 같은 게 있거나 뭐 있겠지. 그래서 파장은 알 수 있지만 시간에 가는 건 한 개도 못 본다 말이야. 그러면 얘는 뭐야? 요거 사진이니? 이런 사진이 어디 있냐? 야, 가로축의 시간의 사진이 어디 있어? 그렇지? 맞지? 이거 인공적으로 그린 그래프야. 그럼 얘는 뭘 말하느냐? 이걸 말한다. 파동 전체가 아니고요. 요거예요. 입자 한 개의 진동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파동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파동을 구성하고 있는 매지 입자 한 명을 딱 찍어야 돼. 그 입자 한 마리를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 입자 한 마리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진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 그러니까 약간 뭐 이게 비관일지 모르겠는데 쌤이 불을 다 끄고 뭐 앞에서 이제 줄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불을 꺼서 줄이 안 보여. 근데 줄 중간에 아주 조그만하게 그 크리스마스 전구 있잖아. 하나 달아놓은 거예요. 내가 스위치 딱 눌러주니까 이제 전구가 딱 켜진 거지. 너희 눈에는 줄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전구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딱 한 점만 보이는 거야. 그 한 점을 계속 관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한 점이 이러고 있을 거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러고 있는 거야.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잖아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입자 한 개는 제자리에서 왔다 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시간으로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잰 다음에 걔를 그래프로 그려버려요. 그리고 이게 나와. 얘는 입자 한 개를 본 거고, 얘는 파동 전체를 본 건데, 얘는 시간을 멈추고 본 거고. 알겠지? 얘는 입자 한 개를 시간을 흘리면서 관찰하는 거. 알겠어? 정보가 좀 달라요. 이해됐니? 그러면 만약에 둘을 같이 준다. 같이 줬다. 그럼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어. 이 파동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공식 써봐라. 속도 공식 뭐라고? 주기분의 파장 또는 뭐라고? 파장 곱하기 진동수. 그치? 그러면 주기 몇 초야? 2초. 파장 얼마야? 8m. 따라서 속도는 얼마? 4m/s. 이해됐냐 이제? 아니면 이거 쓰자. 파장 8m 곱하기 진동수 얼마? 역수관계 2분의 1 헤르츠. 헤르츠가 초분의 1. 알겠지? 이제 정리하면 똑같이 4m/s. 알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됐나요? 네. 그러면 진짜 중요한 문제. 자, 이게 첫 과목. 물리투 문제예요, 사실. 물리투 문제인데 파동에서 고위 물리원이 진짜 자주 나와요. 이걸 나와서 맞춰야 돼요. 나 쌤이 오늘 지금 회원님 조용히 있어야 돼. 승이 조용히 있어야 돼. 둘이 알잖아. 조용히 있어야 돼. 말하지 말고 있어. 네. 뭐.
그래프는 가파동의 순간부터 입자 P의 진동을 나타낸 거다. 네, 가파동의 진행방향은 보시죠. 실력 나와.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는데 못 푸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고 푸는 사람이 있고. 자, 보이냐? 자, 오른쪽. 왼쪽. 알 수 없다. 지금 이 말 이해됐습니까? 이거 알겠냐? 네. 요거는 그래프 했죠, 내가. 진동 그래프 했지. 자, 요거는 파동에서 어느 입자 한 개를 관찰한 그래프다. 그래, 어떤 입자를 본 거다? T를 본 거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입자 P를 본 거야. 자, P가 저기 있거든, 저기. 저 가운데 0이 여기 있는 거. P가 쟤야. 쟤를 관찰할 거야, 쟤를 관찰하면 되고, 어느 순간부터? 가파동의 순간부터. 왜냐면 이거는 어느 순간의 모습이잖아요. 왜냐면 파동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테니까. 그치? 그러니까 딱 어느 순간 이때부터 P를 관찰하겠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이게 이거지. 해볼게. 0초 보자. 0초. 0초에 0에 있지. 그래, 이 순간 0에 있잖아, 지금. 이 순간부터 본 거잖아. 이 순간이 이거가 0초야.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 어떻게 돼? 위로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좀 있으면 어디 간다? 위로 올라간다. 이 소리인 거지. 얘는 위로 올라간다. 시간이 좀 지나면 얘는 위로 올라간다. 이 소리. 됐냐? 그 내가 아까 했던 얘기. 파동의 이동은 평행 이동. 그럼 만약에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면 여기 있는 나무와 여기 있는 물들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 맞지? 그려본다. 나루하고 돌하고 약간 오른쪽으로 평행을 시켜볼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게 파동 진행 방향이 오른쪽에 가야 돼. 그러면 하나 P 입자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리고 내려간다가 되지. 그럼 이 자리랑 안 맞아. 안 맞아. 지금 0초 때 가운데 있지만 0.5초에 올라가야 되잖아. 그치? 이 자리랑 안 맞아. 그러니까 오른쪽 가는 게 아닌 거야. 만약에 파동이 왼쪽 간다면 이렇게 왼쪽 가면 어떻게 되냐? 왼쪽 간다 그러면 이 마루가 이리로 오겠지, 그렇지? 보니까 파동이 분명히 이렇게 변해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있던 P 입자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그쵸? 답은 왼쪽이다. 됐어? 이해되게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저걸 이해해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저 두 개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 테스트. 이해됐을까? 따라가냐? 와, 통과. 하나 더 내볼게. 하나 더 내볼게. 네. 아, 이거 찍으려고? 찍어도 되는데 영상 올려줄게. 영상 찍고 있어 지금. 올려줄게. 거기 톡방에 올려줄게. 톡방에 들어가야지. 됐나요? 네. 자, 하나 더 해보자. 하나 더 해보자. 하나 더 해보자. 하나 더 해보자. 여기까지 나오면 학교생이 많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파이팅. 파이팅. 됐어. 네. 자, 0초 때 모습 흰색, 4초 때 모습 노란색. 됐지? 이게 4초 때 모습이야. 질문.
주기는 딱 여기 와 있는 거다. 알겠지? 파동이 딱 여기 와 있는 거다. 약간 무섭다. 하면서 좋은 반응 나왔어. 답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있는지 보죠. 몇 개 나와? 둘중 하나. 두개 중에 하나.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어떻게 될 거야? 다음 보기 중 이 파동의 주기가 아닌 것을 1번 몇 초, 2번 몇 초, 3번 몇 초, 4번 몇 초, 5번 몇 초 다섯 개 주는데 주기가 아닌 것은 하나 있는 거야. 아니 하나 있게 답이 4개도 많아야 돼. 맞아. 답이 8개가 더. 자, 첫 번째. 지금 이 그림에서 내가 안 준 게 있어요. 파동의 진행 방향. 파동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일 수도 있고 왼쪽일 수도 있잖아요. 안 줬잖아. 안 줘도 모르는 거야. 알겠지? 진행 방향에 따라 답이 달라져. 그럼 만약에 요의 수동으로 첫 번째 파동의 진행 방향을 잡아보자. 만약에 파동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었어. 이해되냐 이제? 그러면 처음에 0초 때 1했던 파동의 모습이 4초 뒤에 2까지 갔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우리 마루 볼게요. 마루가 요만큼을 전진한 것 같다. 그렇게 느끼는 거지. 4초 동안. 그러면 4초 동안 파동이 얼마나 진행했느냐? 저기부터 저기까지가 정확히 4분의 1 파장인 거 이해됐어요? 파장 4분의 1 맞지? 그치? 그러면 한 파장을 전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이고 4초 동안에 4분의 1 파장을 갔으면 한 파장을 전진하는 데는 몇 초 걸린다? 4배 걸리겠지. 그쵸? 따라서 주기끼는 몇 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반대로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만약에 이 방향이면 어떻게 돼? 색깔 좀 쓸까요? 이 방향이면? 그러면 여기 있는 마루가 여기까지 간 게 아니에요. 여기 있던 마루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똑같이 4초 동안에 얼마를 진행하게 되는 거야? 이거는 4분의 3 파장을 진행하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한 파장을 진행하는데 몇 초 걸리는 거예요? 3분의 4 곱해야 되잖아. 3분의 16초 걸려요. 이해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따라서 이때 주기는 몇 초가 된다? 3분의 16초가 답이에요. 그 답이 주기가 하나 아니냐?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이 처음 나타난 게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동이 너무 빨라서 4초 시간 동안에 여기 있던 마루는 이미 요걸 지나갔고요. 뒤에 생긴 마루가 다가오는 거지. 이게 두 번째 마루일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됐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게? 4초라는 시간 동안에 4분의 1 파장한 게 아닌 거예요. 한 파장을 더 간 거예요. 이해됐지? 그럼 뭐가 돼야 돼 얘들아? 4분의 5 파장한 게 돼야 돼. 근데 더 빠르게 만들면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저 모습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야. 그러면은 2파장 더 간 거잖아 얘들아. 그럼 얼마나 돼야 돼 이게? 4분의 9가 되겠지. 한 파장씩 계속 더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답이 굳이 말하는 거야. 이해됐어? 마찬가지로 똑같아. 이만큼 간 게 아니라 4분의 7파장을 전진하였다. 아니다. 4분의 11파장을 전진하였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답이 계속 나와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이런 여러 개 답 중에서 안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도 가능해져. 이거 이해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파동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 개념이 되게 정확해요. 이게 흔들리면 파동이 되게 약해요. 근데 가장 기본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 이 그래프가 뭐를 의미하느냐,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정확하게 인식하고 문제를 풀 거야. 따라왔냐? 그렇지? 오케이, 통과. 자, 그 다음 나머지 파동에 관한 이것저것 빨리 소개해 줄게. 요즘다. 이거 필기하셔야 돼요. 예, 파동의 속력 비교. 이것도 이제 나중에 꿀점 같은 거 한번 쓰게 될 건데, 파동 속력은 학생들한테 외우게 합니다. 외우게 합니다. 네, 속력이 언제가 더 빠를까, 늘릴까 하는 건데, 제 질문, 파동의 속력은 누가 결정한다? 매질, 그렇지. 그래서 어떤 매질을 지나가는지에 따라 속도가 달라져. 그러니까 어떤 매질이 빠르고 어떤 매질이 느리냐, 이거 외우는 거지. 그렇죠? 자, 첫 번째로, 빛 먼저 하겠습니다. 빛은 어디가 제일 빠르게? 다 똑같지 않나? 아닙니다. 광소 결정의 법칙은 진공의 속도가 제일 빨라요. 이때 광속시로 갑니다. 그럼 진공보다 느린 게 있습니다. 뭐냐? 빛은 이것도 먼저 해줄 거예요. 빛은 전자기파라고 하거든요. 빛은 전자기압적 원리로 파동이 전파되는 거예요. 나중에 더 공부해. 일반기가 공부해. 맥스웰 반대쪽 공부해요. 알겠지? 맥스웰 누군지 아세요? 맥스웰이 전자기압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뉴턴급 천재로 불려요. 맥스웰 아저씨가. 이 사람이 전자기파 열하고 전자기파는 이제 이게 좀 분석한 사람, 과학자죠. 알겠지? 완전 그 중세 역학, 중세 물리를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하고 그 다음에 맥스웰 법칙을 가장 큰 업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이니까 이 정도 법칙. 그래서 그게 하는데 어쨌든 넘어가고 진공이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이 그러니까 전자기파 빛은 매질이 필요 없어요. 매질 없이 혼자 갈 수 있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진공 아무 물질이 없는데도 혼자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이 없는 게 더 유리해요. 물질을 만나면 만날수록 빛은 방해를 받아요. 물질한테 영향을 자꾸 받는 거야. 그래서 물질이 없는 게 기체가 좀 없는 편이죠. 그 다음이 액체죠. 그 다음이 고체지. 그치? 그래서 빛의 속도는 진공대가 제일 빠르고요. 기체, 액체, 고체 순서로 느려집니다. 이해됐어? 네. 기체는 뭐 공기 같은 거 말하는 거고, 액체는 물 이런 거 말하고, 고체는 유리 이런 거 말하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근데 빛 말고 만약에 소리를 해보자. 소리는 중파기도 한데, 소리는 탄성파라 그래서 물질이 반드시 필요한 파동이에요. 자, 알고 있을 거야. 달에 가면 소리가 전달돼 안 돼. 달에 가면 소리가 안 되잖아요. 달에 공기가 없으니까 말소리가 공기 중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매질이 필요한 파동이에요. 이렇게 매질이 필요한 파동은 진공의 속도가 제일 느리겠죠. 못 가니까요, 그냥. 그럼 언제가 제일 빠르냐? 입자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옆에 입자의 진동을 그 옆에 입자가 잘 느낄 때, 입자 간의 인력이 강할 때, 그때 조절이 잘 됩니다. 당연히 고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순서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면 뭐라느냐? 빛, 다른 말로 전자기파. 이해됐지 이제? 이런 소리를 일반화시키면 뭐라느냐? 얘를 역학적 파동, 역학파. 또는 다른 말로 뭐라느냐? 이 역학파라고 하는 녀석은 매질의 탄성력을 이용을 하거든요. 매질의 탄성력을 반드시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얘를 탄성파 그러니까요. 이거를 말하느냐? 비탄성파 이렇게 불리도 해요. 그래서 탄성력이 필요한 파동, 즉 매질이 필요한 파동. 탄성력이 필요 없는 파동,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 알겠어? 매질 필요 없는 전자기파는 진공이 제일 빠르다. 근데 매질이 꼭 필요한 저런 탄성파들은 매질이 딱딱 붙어 있는 게 더 빠르다. 알겠어? 그래서 소리는 땅을 따라갈 때가 제일 빠르다. 알겠죠? 소리의 진동 자체가 땅을 따라가면 제일 빠르고 사실 공기가 제일 느려요. 물 속에 가면은 소리가 더 빨라져. 물의 소리 능력은 지금 공기 중에서 소리 능력 얼마지 않냐? 그 일반적으로 공기 소리 얼마야? 네. 이거 공식이 있는데. 보통 한 340m/s 나와요. 340m/s. 이거는 사실은 온도 15도씩. 온도 15도씩. 15도를 잡는 이유는 이게 보통 지구 평균 기온이에요. 그래서 공식이 뭐냐면 V 소리의 속력
아 이거 가끔 학교 책에 적혀 있거든. 이거 나올지도 몰라. 이렇게 T는 섭씨 온도, 공기 온도예요. 공기의 섭씨 온도. 여기다가 10억 집어넣을래? 그래서 15 곱하기 0.6 얼마 나와? 9 나오지. 332 더하기 9에서 34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공식이거든. 그 옛날에 쌤이 분당에 있었잖아. 그 분당에 학교 중에 내신 좀 까다로운 데가 낙생고예요. 낙생고 좀 까다롭거든. 낙생고 애들 공부 잘해. 낙생고 학교 내신 문제 이거 나왔어. 공식 안 줬어. 공식 안 줬어. 안 준 다음에 공기 온도가 15도시면 340이잖아. 공기 온도 20도 줬어. 이해되냐? 그 숫자가 좀 이상해지겠지, 얘들아. 숫자가 빨라지겠지, 얘들아. 근데 뭐라 했느냐? 진동수가 170Hz의 소리가 있대. 이 소리의 파장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얘들이 이제 좀 공부한 애들이 좀 외운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공식은 없었어. 그러니까 15도였겠지? 모르는 거지. 340 아닌가? 그럼 공기 성능이 340이라고 기억나는 거야. 내가. 그랬더니 170에 딱 2배잖아. 밖에 푼 거 같은 거 애들이 하다 얼마? 2m 보기에 보면 2m 있어. 다 모르는 거야. 다 틀린 거야. 다 틀린 거야. 왜 틀린지 알겠지 이제. 학교에서 너무 시사해. 정식 이거잖아. 15도를 넣어야 340이잖아. 20도를 집어넣으면 더 빠르다고. 그럼 속도가 약간 더 빨랐겠지. 하자면 어떻게 돼? 좀 더 길었어야 돼. 근데 답 중에 2m 정도 넘는 게 있었던 거야. 그게 답이야. 근데 얼마나 치사했냐면 2.0 몇 미터, 2.0 한 2개 더 있었어. 되게 치사했어, 진짜. 그걸 낸 적이 있어. 그때들 막 욕하고 난리였어. 근데 이거는 있다 정도까지. 알았어. 그러면 이거 느껴지냐? 공기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이 빠르다. 그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이제 약간 다릅니다. 나중에 지금 교육과정은 빠졌는데 옛날에 소리, 악기 요거를 물리에서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옛날에는 그 관악기 쪽 관악기 중에 대표적인 게 뭐 피리, 간소 아니면 뭐 트럼펫 이런 거 있잖아. 관악기를 야외에서 연주하면 겨울에 연주할 때하고 여름에 연주할 때하고 음이 달라져요. 공기온도 차이. 현악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현악기처럼 바이올린 같은 거. 현의 어떤 특성을 이용하는 거니까 현이 그냥 현을 조절하면 되거든. 혹시 기타 이렇게 바이올린 쳐보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탄성력을 더 늘리게 하거나 좀 작게 하는 게 있죠. 그러면 음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걸 맞추면 돼. 그러니까 야외에서 연주하든 실내악을 하든 탄성력을 조절해버리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관악기는 조절이 불가능해요. 관 속에 있는 공기를 흔들어야 되니까 찬 공기가 들어와 있으면 그대로 소리 내야 돼. 피리 안에 따뜻한 공기 들어와 있으면 또 소리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부는 단소음하고 겨울철에 부는 단소음이 달라지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 오케스트라가 야외에서 연주를 안 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알겠지? 현악기랑 관악기가 분 조절이 안 돼. 현악기는 조절되는데 관악기가 엉망진창. 그래서 협주가 안 돼. 그래서 무조건 실내야 돼. 내가 처음에 옛날에 처음 갔을 때 이게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데 미리 약간 대기실이 있잖아요. 대기실에 나와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면 되잖아. 근데 와가지고 막 조율하고 있는 거야. 내가 처음에 잘 모를 때 쟤들은 준비성이 없네. 아니 관객들이 다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왔으면 이제 시작해가지고 연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와가지고 띠띠 하면서 막 연주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알고 봤더니 대기실의 공기 온도와 공연장의 공기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 차이를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할 때 대기실에서 합주해가지고 이제 맞춰놨을 거 아니냐. 공기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음이 달라지니까 그 음악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걸 되게 싫어하고 음이 안 맞는 거 되게 싫어하고 그걸 다 조절하는 거예요. 알겠어? 아니 그거 알았어. 그 다음에 독일의 그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이제 필하모니, 빈하모니 두 개가 있거든요. 지금 정확히 내가 구분 안 되는데 하나는 중세 때 음계를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음계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음계가 이게 우리가 440Hz가 나거든요. 근데 중세 때는 444Hz가 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진동수 4 차이가 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곡을 연주하는데 444 기준으로 음 맞춰놓고 440 맞춰놓으면 연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빈하모니가 좋아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난 필하모니가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의 전통을 따라가야지 계속 따라가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에 되게 민감해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야 또 종쳤지? 그냥 우리 종무시하고 합시다. 상관없잖아. 내가 알아서 시계 해줄게. 왜 표정이 안 좋아? 진짜 뭐라고 하면 되지?
줄이요. 자, 줄은 들 거야. 줄에서 어디가 빠를까? 줄에서 빠른 거. 아까 그 악기 연결할 수 있는 사람 있냐? 현악기. 현악기 팽팽하게 좋은 게 음이 높아져. 느슨하게 음이 높아져. 팽팽한 거지, 그치? 왜 높겠어? 속력이 빨라서 이게 진동수가 크게 나왔어. 그래서 요거 팽팽한 줄 있죠? 팽팽한 줄이 느슨한 줄보다 빨라요. 빨라요. 또 물어봐야겠다. 가는 줄, 굵은 줄. 오씨, 대박. 여기 달라요. 줄 두께가 다른 거예요. 기타 치고 이게 저기 여기 두께 다르고 막 팽팽하게 다른 줄도 다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이고 수영타. 수영타. 물을 두드려 가지고 만드는 파도. 언제가 빠를까? 그 얘기했다. 물의 깊이가 변하는 거예요. 네, 깊은 데서 만드는 파동이 더 빨라져요. 왜냐하면 사실은 물입자가 움직이면서 이게 진동이 밑으로 퍼져나가서 결국은 밑바닥의 수조 바닥과 마찰을 받거든요. 이게 깊으면 마찰을 적게 받고요. 얕으면 마찰을 바로 받아요. 입자가 실제 물입자 운동이 약간 이렇게 원을 그려요. 원을 약간 타원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깊은 데가 빠르다. 근데 이게 엄청 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태평양이야. 수심이 4,000m야. 4,000m에서 만든 파도하고 3,900m 만든 파도는 똑같아. 그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우리가 물리 실험실하는 거 있잖아요. 큰 수조. 수조에다가 이제 판을 만들면 수조의 깊이가 다르면 파동이 달라져.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수조를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수조를 하나 만든 다음에 안에다가 벽돌을 집어넣어요. 오도블럭 하나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니? 오도블럭이 들어간 자리는 수심이 얕아져 버리는 거야. 없는 데는 깊은 거.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차이를 주면 속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시험이 있어. 이렇게 큰 수조에다가 중간에 이제 블럭 하나 쫙 집어넣어가지고 깊은데 얕은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팔을 보내. 그냥 파도 바닥에 벽을 굴절. 이게 실험합니다. 이걸로 굴절 실험하고. 그래서 깊은 데가 빠르고 이거 암기입니다. 이거 암기입니다.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학교생들이 이걸 암기한 상태로 인정한 문제를 만들어 거예요.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처음 갑시다. 야, 무거워.